미국의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요. 매파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는 늘 우리 한국 경제에 상존하고 있죠. 자, 우리의 국장 K증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은 없을까요? 자세하게 짚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 12월 FOMC 회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네. 금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이후에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시장이 완전히 조금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를 사실 좀 둔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출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기대보다 성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상 뭐 미국의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물가를 반영할 때, 금리를 반영할 때 뭐 일자리를 신경 쓰겠다, 지표를 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물가를 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좀 특이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월 때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경제 빼고 다 안 좋습니다. 글로벌 모든 통계가. 근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가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하의 이제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또 동결을 주장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매파적인 신호죠.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어떤 목소리가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확인이 됐던 내용입니다. 점도표도 이제 금리 차이가 나왔고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원래 4번 할 걸 2번 하게 된다. 물가를 보겠다. 결국 물가 이야기로 돌아선 부분, 여기도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도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위원 19명이 이제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서 이제 점을 찍는 게 바로 이제 점도표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9명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가 사실상 지금 금리를 한 상단의 4%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4번 내년도에 인하될 거로 봤는데 이게 수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번 인하로 이제 수정이 된 거고, 9월 달에 4번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12월 달 와서 이제는 2번으로 이제 수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년 말 같은 경우 이제 봤을 때 이제는 중간값이 한 3.9%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물가를 보고 이제는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연준의 이제는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을 저렇게 찍었다는 건 지금 물가에 뭔가 뭘 그렇죠.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연준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죠. 내년 말 PC 물가 지수를 전년 대비 보면 한 2.5%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연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는 11월 근원 PC가 한 2.9% 이번 나오죠. 곧 이제는 발표가 될 텐데 2.9%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이제 11월 달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이제는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가지고 또 향후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주가라든지 시장의 반응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은 하방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둘 다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뜻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또 이유가 또 사라지고 있다.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어떤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나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과연 그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에 출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변수 얘기해 줬으니까 저희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보시고 난 다음에 향후 좀 볼까요? 보면은 쭉 떨어져다가 근원 물가 멈춰 있고요. 저기 보면 저거 문제입니다. 이제 헤드라인 CPI가 9월에 2.4를 찍고 2.6, 2.7. 12월 거 봐야 되는데 1월이 되면
트럼프 등장, 네. 또 트럼프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관세 폭탄, 이제 그 걱정을 파월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게 사실 11월 달에 CPI 지수가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상했던 대로 갔다라고 해서 그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시장대로 갔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아까 그래프 잠깐 나오지만은 2.4에서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이제는 그건 또 맞죠. 네, 그래서 CPI 지수가 오르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께서 이제 트럼프가 2기 행정부가 되면 관세라든지 이제는 말 그대로 물가가 높아져야 될 이유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스러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연준 위원들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국면이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 네. 사실상 뭐 시장에서는 깜짝 놀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더디게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이제는 뭐 금리 정책들이 좀 예상과 깨고 매파적인 신호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서는 1월달에 이제 FOMC가 열린다 그러면 동결로 보고는 있어요. 일단 그때 동결로 보고 있지만 뭐 지금 파월 의장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했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번 연준 12월 FOMC 회의에서 코인 시장에 또 변곡을 줬습니다. 물론 맞는 말 한 거죠. 연준이 현재 법상 오른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없는데 네. 마치 그걸 들으면 코인 안 살 거다 이런 느낌을 네. 받거든요. 이후로 지금 코인 가격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실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는 연준과의 어떤 마찰, 파월 의장과의 또 마찰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찰은 역시나 금리 정책이라고 봐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 계속적으로 약달러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또 수출 기업의 어떤 호황이라든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계속적으로 볼 거고 그러면 이제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를 원할 텐데 지금 나왔던 FOMC 회의를 본다 그러면 매파적 신호가 있거든요. 이게 또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죠. 사실 전략 자산하겠다, 비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정말 말 그대로 맞아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또 마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출렁였던 부분이 있고요. 10만 달러 선 깨졌고요. 깨졌어요. 제가 들어올 때 봤더니 96,944달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달러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주목 거죠.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출렁이는 양세가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이 12월 FOMC 회의가 끝난 직후에 우리 주식시장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 네. 더 큰 문제가 외환 시장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1원이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이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환율이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증시 영향은요, 투심이 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사실 뭐 미국의 이슈까지, 금리 이슈까지, 매파적 이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7,628억 원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 켜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환율인데 환율을 봤을 때 물론 대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환율 요인은 사실 또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만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워낙 약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내부만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8을 기록할 정도로 그냥 달러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이건 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대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달러 강세의 영향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경기 방어주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렇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통신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평론가님 문제가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450원대 환율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당장 1월에 금리 인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의 통화 정책이 더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가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 좋아서 안 올리는 거고. 그렇죠. 네. 거의 안 계속적으로 내리는 이제 거고. 고금리 네.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하방 압력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인데 그렇게 되면 금리의 격차가 아까 우리 그래프에도 나왔지만은 1.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우리는 내려야 되고 뭐 미국은 동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화 약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강달러 네. 기준은 나오고 환율은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한은이 이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기를 생각하자니 금리를 내려야 되겠고 환율을 생각하자니 사실상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연 한은 쪽에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지는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달러가 약세로 좀 바뀔 그럴 모멘텀은 없나요? 달러 약세의 모멘텀을 본다 그러면 예.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원화 강세가 좀 일어날 수 우리가 있겠죠. 잘하는 거 하나 있고요. 예, 네.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예. 미국 쪽에서 달러의 약세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사실상은 이제는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 한마디로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수출 경쟁력을 일어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달러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의 미국 경제에 너무나 좋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파적 성향 나오죠.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인기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수는 하나 있겠죠. 바로 셧다운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밤이잖아요. 오늘 밤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셧다운이 실제 이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달러 약세로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큰 변수긴 한데 과연 이제 셧다운이 정말 될지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 사이에 그거는 이제는 뭐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흥국 증시의 뭐 최근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겁니다. 우리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힘들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승승장구하거든요. TSMC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을 보면 좀 더 부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국도 우리보다 좋고 있거든요. 뭐 대만 증시도 한번 분석해 주면서 앞으로 네. 우리 국장의 흐름, K 증시의 흐름까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만 지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AI 흐름을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도 아시겠죠. 탔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대만 기업이 많은 분들이 TSMC만 생각하시는데요. TSMC 기업 말고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대만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각권 지수라고 보통 표현하죠. 대만 지수. 그래서 이 각권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죠. 올해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뛰었고 그 중에서는 역시나 AI가 가장 큰 영향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뭐 종목은 있지만은 그렇게 AI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외면을 당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마 대만 증시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는 자국 내 비중이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내린다, 관세 보편적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영향을 받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대만 지수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는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했었을 때 대만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대만에 있는 IT 기술이 자국 내에 어떤 뭐 IT 생태계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 때문에 그 관세에서 대만은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적의 적은 내 편이다 이런 겁니까? 중국의 적은 대만이니까. 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적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대만이 미국의 관세에서 좀 벗어나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대만 지수가 올랐던 부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는
이제는 실물 예. 매물도 그렇고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낮았던 부분이 좀 아쉽게 그래서 우리 국장인데요. 우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만 한번 네. 분석해 보죠. 결국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도 많이 있는데 우리 네. 권평론가에서 이제 흐름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전 첫 번째는 역시나 산업 전략에 대한 구조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네. 그걸 좀 주문해 봅니다. 사실 지금 AI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 건 맞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AI 쪽에서 좀 뒤처졌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발빠른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이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제도 개선인데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주 52시간 때문에 사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막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연구개발하는 쪽에서는 더 일하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이런 게 노동계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막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보겠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선이죠. 뭐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투자 지표적으로 좀 본다면 환율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환율 밴드를 좀 본다 그러면 1,400, 한 30원에서 50원대 왔다 갔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뭐 1,500원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데 보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1,500원대 넘어가면 역대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이제 1,500원 선을 넘었었는데 과연 이번에 1,500원대를 넘을 수 있을까? 조금 좀 굉장히 불안하고요. 뭐 희망사항으로는 사실 1,500원대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워낙 지금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전성은 안고 있다. 하지만은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1,400원대는 아마 뉴 노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밴드를 본다 그러면 한 1,430원에서 50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아니면 1,420원대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 해서 이 정도에서 환율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율이 안정돼야 사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 안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금융당국이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건 하나 있었어요. 긍정적인 면이요. 이런 있어요. 거 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국내 그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금융당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네. RP 무제한 매입한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한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떠날 것 같았었는데 사실상 그걸 잡아뒀다라는 거죠. 좋았다 이번에 대응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웠고요. 또 외국인 그 이제 수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상 맞아요.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불안하지 않다라고 이게 심리적 안도감도 줬던 부분.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쪽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저는 정말로 이거는 제가 방송에 나가면서 얘기하거든요. 네. 잘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불안 심리를 많이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단기적으로요. 어서 빨리 1,450원대 환율 뚝 떨어지기를 저희가 모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